브루잉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 우리 가게에서 이제 쓰는 브루잉, 브루잉은 좀 생소할 수 있거든. 근데 핸드드립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손으로 직접 내려주는 커피를 핸드드립이라고 얘기해서 일본식 영어거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다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브루잉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커피 메이커 내리는 것도 브루잉이고, 여기서 그냥 흘린다, 브루로 ing만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브루잉이 통상 더 맞는 용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브루잉하고 핸드들이 막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야. 그냥 콜드 브루도 마찬가지로 찬물로 내린다는 뜻이거든. 근데 ing를 안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천천히 떨어지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 그래서 케맥스라는 기구로 우리 가게는 손님들이랑 소통을 해. 커피 맛으로 소통하고 설명으로 소통을 한단 말이지. 예전에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주전자를 들고 물줄기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내려준다는 게 너무 강박관념이 심해. 그래서 내 정수리만 손님한테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숨도 안 쉬고 물줄기를 조절해야 되니까. 근데 난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보통 바에 앉거나 손님들이 우리 커피를 쳐다볼 때 내 정수리 보는 게 안 이뻐. 사실은 이렇게 좀 갖춰진 커피로 내리면서 이 커피가 무슨 맛이 나고요, 무슨 향이 난다고 설명해 주는 게 바리스타,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바리스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이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되게 생각보다 이쁘게 생겼다고 나는 생각해. 감성 자극하거든. 특히 커피는 감성 자극을 좀 해줘야 돼. 두 가지 특허가 있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케맥스라는 이 커피 메이커, 우리 드립 도구라고 얘기 안 하거든. 추출 서버라고도 얘기 안 하고 커피 메이커라고 명칭을 지었어. 아예 그냥 그쪽에서부터.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특허 중에 맛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특허는, 하나는 소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이 종이야. 생각보다 장력이 있고, 우리가 일반 종이에 비해서 구멍이 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갈아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커피 가루도 여기 있거든. 그거를 걸러내버리는 거지. 아니, 걸른다고 안 하지. 흘려버리는 거지, 밑으로. 투과시켜서 이 커피가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스트롱하게 느껴져. 거칠게. 근데 이게 거칠게 느낌이 나쁜 게 아니거든? 굉장히 묵직하고 내 입에 꽉 찬 느낌이거든? 그래서 여타의 핸드드립 커피보다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나는 이걸 선호하는 편이고, 일단 두 번째는 컨택을 하면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내려도 마찬가지고, 나의 메커니즘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 똑같이 내렸을 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 같은 맛이 날 수는 없어, 커피는. 사실 매번 같은 커피를 추출하려고 노력은 할 뿐이지만 우리는 같은 커피 자체를 못 만들거든. 그걸 인정하면서 이 친구는 다른 사람과 나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친구라고 얘기하면 맞으면 이 커피 메이커를 사용하고 있어. 굉장히 간단하거든. 먼저 이 종이는 어떤 종이든 종이 냄새가 나. 그래서 뜨거운 물로 한번 씻어줘. 씻어서 물을 싹 다 제거해주면 이 종이 냄새, 물을 제거해줌과 동시에 종이 냄새는 제거되고, 이건 데펴져. 이 그릇이 차가워졌을 때 내려지는 커피하고 그릇이 따뜻해졌을 때 내려지는 커피 맛이 달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종이를 붓고, 종이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종이 냄새를 1차적으로 뺀 상태에서 물을 비우고 나서 커피 추출을 할 거야. 기본적으로 브루잉 같은 경우는 계량 저울이 필요해. 그리고 타이머가 필요한데, 이거는 제품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타이머랑 계량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올려놓고 아주 간단하게 커피를 추출하면서 설명을 해줄게. 30g의 원두를 이용해서 300ml를 내릴 거거든. 이게 10g에 100ml 정도 내린다고 생각하면 돼. 10배. 근데 원래는 그것보다 좀 더 성분을 많이 집어넣은 거거든. 골든컵이라고 있어. 8.25g에 150ml 내렸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그래요. 커피가 물에 녹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방식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흘려버리는 기준이야. 그래서 다 못 갖고 내려와. 그래서 억지로 좀 더 많이 집어넣어서 그 농도를 맞춰주는 거지. 근데 오늘은 좀 아이스 먹으려고 10g을 더 집어둔 거고, 먼저 커피 추출함에 있어서 커피를 담고 평평하게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 위에 물을 붓는 거야. 그래서 커피를 평평하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가운데 물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적게 만들어 주는 거야. 타임 누름과 동시에 30g이 들어갔으니 한 20g만 집어넣어 볼게. 이렇게 하면 되게 원래 빵빵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빵빵하게 안 올라오네. 지금 올라오는 거 보여?
이 지금 물의 온도가 좀 낮아졌긴 했는데 물의 온도는 한 95도에서 90도 사이의 온도로 추출하면 가장 이상적이야. 물을 주는 이유는 약 30초 정도만 뜸들이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뜸들이기는 다시 설명해 줄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나는 100ml만 주입할 거야. 핸드드립에서 이렇게 내리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내가 이 커피 한 잔 내릴 때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배운 사람이니까 핸드드립이라는 걸. 이렇게 100ml를 내렸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이 커피 메이커, 이 케맥스는 이쪽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고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이 사이즈에 의해서 속도가 조절돼. 두 번째는 내가 그냥 정말 푸어볼을 한번 해볼게. 방금은 좀 흘리는 것처럼 했지만 두 번째는 푸어볼을 해볼 거고, 푸어볼을 하면서 뜸들이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 납땜치가 나오는데 이렇게 톡톡톡 천천히 이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100ml를 집어넣는 거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푸어볼. 붓는 거지. 그리고 조금 오버됐는데 뜸들이기는 뭐냐면 커피는 물에 녹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한 물을 커피 필터라고 하잖아.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이 색깔 갈색이 나왔잖아. 이거 물에 녹는 성분이거든. 이 녹는 성분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효율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야. 그리고 커피를 집어넣고 부풀어 오르잖아. 더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건 신선한 커피일 때라고 굉장히 이상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로스팅을 해보면 그 다음날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올라. 이게 로스팅이 막 됐을 때부터 이산화탄소는 계속 빠져나오기 시작해. 이건 좀 지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덜 올라온 것도 있고, 이게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굉장히 맛있는 커피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것도 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 뜸들이기 과정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올라온다는 건 중간중간에 간격이 생겨. 그래서 물 침투가 되게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작업과 동시에 커피가 물에 녹는 성분들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물을 집어넣고, 그러면 알갱이 사이사이에 구멍이 굉장히 많거든. 이게 다공질이야. 거기 있는 애들이 물을 다 빨아먹어. 물을 빨아먹은과 동시에 물에 녹는 성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줘. 그럼 난 그걸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3번에 걸쳐서. 이거를 2번에 걸쳐서 하면 좀 더 싱거워지고, 4번에 걸쳐서 하면 좀 더 써져. 그것만 조절하면 이거는 굉장히 편한 드립 기구거든. 근데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 내가 이렇게 붙진 않아. 왜냐면 손님들은 돈을 제공하고 나한테 서비스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내려버리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것도 재밌겠지만 내가 나중에 꼭 한번 시도해볼게. 근데 이 만지는 터치 동작만, 내가 말했던 감성 동작만, 뭐 내지는 여기를 잡고 추출을 한다든지, 내지는 이런 주전자를 받쳐. 좀 약간 좀 이쁘장하게 생긴 애들은 건방지 좀 이렇게 좀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받치기만 해. 받쳐서 내리는 거랑 이렇게 내리는 건 달라. 그리고 뜨거운 물 한 번에 붓는 거랑 이런 주전자로 내려주는 거랑 완전 달라, 느낌이. 이게 전체적으로 바의 그 백그라운드를 이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만져주면 좀 있어 보이는구나 하고 나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커피는 무슨 맛이 난다, 어떻게 내렸다, 커피 메이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줘. 궁금해 하시면. 거의 원데이 클래스 수준으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슈른봄이라는 독일 박사가 화학 박사가 만들었어. 1950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디자인으로 이렇게 쭉 끌고 와. 난 계속 감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친구는 지금도 나의 감성을 자극한단 말이지. 손님들의 감성도 충분히 자극하고. 리얼커피는 50년 정도에 만들어진 게 2개가 있어. 하나는 에스프레소 머신. 페마 레전드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 거야. 페마 레전드 블랙 에디션을 사용하고 있고,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케맥스라는 이 커피 메이커를 가지고 손님들이랑 맛있는 커피와 향과 프레젠테이션까지 겸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바리스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커피를.